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오늘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좀 2월이 많이 됐었던 회차, 좀 아쉽게도 이제 제가 그때 일이 있어가지고 영상은 공유를 못 드리고, 이제 제가 픽한 배팅 내용만 멤버십 분들에게 공유를 드렸었는데 18개가 적중이 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고, 제가 K리그 1보다는 최근에는 2 위주로 좀 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K리그 1은 좀 정배로 나올 확률이 저는 2보다는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K리그 2 위주로 좀 경기 결과를 경기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K리그 1은 좀 결과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광주 대 포항. 뭐 이 경기는 사실 포항이 유리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배당이 그것에 비해서 조금 높게 설정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광주의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포항의 승도 괜찮아 보이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제주 대 안양, 제주가 이제 네개바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좀 이 남태희가 빠지고 나서 흔들릴 거라고 봤는데 좀 괜찮은 결과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은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주의 승에 가깝지만 저는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서 승부 투팩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3번 서울대 대전은 서울이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대전은 지금 좀 개인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많다라고 봐서 서울의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청주 대 이제 전남. 지금 청주가 정배당을 받았긴 하지만 청주가 이번 시즌 굉장히 무승부가 많은 팀이죠. 또 두 팀이 이번 시즌 2승밖에 못할 정도로 두 팀 다 승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순위적으로는 전남이 조금 더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실 청주와 전남 두 팀 다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팀이죠. 근데 경기적인 부분들에서 조금 더 앞서는 부분들이나 더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는 청주라고 생각을 해요. 전남은 이제 감독이 뭐 팬들과의 좀 뭐 넥타이 풀고 막 싸우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팀적인 분위기도 좀 많이 좋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청주가 무승부가 많은 팀이라서 무승부에 대한 고민을 했지만 너무 많이 몰린 무승부 쪽으로 몰렸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무승부 쪽은 안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봤습니다. 청주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이제 김해 대 경남인데 개인적으로는 김해가 이길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이변을 보고 있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해가 뭐 우재욱 선수가 들어오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경기도 수원 삼성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막판에도 골 찬스가 있었었고, 마냥 저는 물러섰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공격적인 부분들이 꽤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김해가 경남이 지금 경기력에 좀 들쑥날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현우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더라도 김해가 더 이 보여주는 모습들, 더 팀적인 부분에서 공격적인 부분들이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이 이제 뭐 백하나 이 중원에서의 선수나 아니면 측면에서의 선수도 이 용병 자원들도 꽤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김해에 가장 아쉬웠던 게 그 마이사폴인가 이제 그 공격수가 이번 시즌 보면은 굉장히 뛰지도 않고 좀 이렇게 피지컬에 비해서 제공권도 안 두고 좀 굉장히 아쉬웠던 선수였었는데, 그 선수가 빠지고 나서 김해 경기력이 조금 더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선수가 출전 안 하면서. 그래서 저는 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변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경남이 체급적으로는 김해보다 앞서는 건 맞아서 경남의 승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봤습니다. 김해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수원 삼성 대 수원 FC. 이 두 팀의 이제 수원 더비가 펼쳐지는 경기죠. 뭐 수원 삼성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이긴 합니다. 1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원 FC는 3위에 위치하고 있죠. 물론 수원 FC가 한 경기 덜하긴 했지만
지금 수원 삼성이 보여주는 이런 그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 지금 1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흐름적으로 보면 수원FC가 더 좋긴 해요. 후반기 때 이제 그 휴식기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들이 최근에 패배가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승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수원FC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기도 했고 또 저는 수원FC 쪽을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선택한 부분은 일단 상대 전적에서 최근 5경기 동안 수원삼성 상대로 수원FC가 4승 1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 더 이 상대 전적에서의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수원FC이기도 하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사실 수원삼성의 홍정우는 굉장히 단단하다라고 봐요. 근데 이 고종현 선수가 이번 시즌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영플레이 상의 가까운 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나오는 호러쇼가 있거든요. 이 1차전에서도 그런 호러쇼를 보여주면서 하정우가 이제 득점을 했던 상황이었었고 지난 경기도 사실 김해에게 승리하긴 했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수비를 보여주면서 이제 그 상대가 뭐 김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완전한 득점 찬스를 골대 맞추면서 날렸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수비수가 하면 안 되는 그런 이 기초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FC는 바비가 지난 경기 때 휴식을 취했습니다. 바비가 이 경미한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휴식을 취했었고 이번 경기는 출전한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바비의 제공권이 좀 굉장히 날카롭긴 하거든요. 대구전에서도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했고 또 이 코리아컵이지만 일부 리그 팀인 김천 상대로도 헤딩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고정현의 피지컬적인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더 가다듬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이 외국인과의 그 경합에서는 좀 밀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왠지 세트피스 한 방에 수원삼성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봤습니다. 의외로 좀 득점이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경기고 무승부에 대한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는 경기긴 한데 저는 수원FC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그런 부분에서 앞서 설명드리는 그런 부분에서 봤기 때문에 수원FC의 수원삼성의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부산 대 화성은 저는 화성이 더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부산이 지금 4연패를 하면서 굉장히 경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과연 부산이 5연패를 할까? 게다가 홈인데 요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긴 하지만 화성의 경기력이 너무 좋거든요. 사실 지난 경기 이랜드 상대로도 저는 이랜드를 잡아낼 수 있는 경기다라고 봤습니다. 지금 2부 리그 팀들 중에 체급에서의 좋은 팀이 이제 뭐 수원삼성, 뭐 이랜드, 그리고 뭐 수원FC 정도? 요 정도라고 보는데, 그런 이랜드 상대로 이 화성이 밀리지 않고 오히려 더 득점 찬스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놀랬었고, 부산이 지금 공격적으로도 크리스찬이랑 뭐 김찬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가브리엘은 좋은 활약들을 보여주곤 있지만 좀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 분명히 있죠. 근데 화성은 지금 부산의 수비를 생각했었을 때 부산 수비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부산이 5연패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봤습니다. 부산의 단독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인천 대 김천은 인천의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9번 부천 대 전북은 부천의 패배. 10번 울산 대 강원은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11번 이랜드 대 안산. 이랜드가 당연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죠. 사실 뭐 압도적인 승리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랜드의 한 가지 불안한 점은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에서 무너지는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패배를 가기에는 안산과의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물론 뭐 안산의 김인성 같은 이 선수가 최근에 안산의 경기들 보면 계속 막고 있다가 결국에는 적은 득점 찬스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승리하는 결과도 있었고 무승부하는 결과도 있었는데 승리하기에는 두 팀의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저는 무승부까지는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랜드가 좀 오히려 강팀과의 경기보다는
약팀과의 경기 때 좀 기복이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이랜드 쪽으로 주목이 되면 저는 좀 불안하다라고 봤습니다.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대구 대 아산. 이 경기는 대구의 승을 가져가겠습니다. 뭐 특별한 설명 없이 사실 대구가 이제 데커스가 원래 사실 데커스가 밀리치과의 선수였다라고 보거든요. 밀리치처럼 헤딩을 좀 굉장히 뭐 이 피지컬에 비해서 못하는 선수다라고 봤는데 헤딩 연습을 좀 많이 시켰나 봐요. 그래서 헤딩을 이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잘 걷어내고 이 공격에서도 이제 득점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또 세징야가 복귀한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근데 사실 대구에게 있어서 세징야보다는 에드가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세징야가 복귀한 점은 팀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팀 스플릿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김포 대 천안. 김포가 이제 횡령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면서 좀 분위기가 많이 깔아앉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천안이 더 많이 깔아앉았죠. 천안 지금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사실 뭐 윌리안이 손FC에서 천안으로 가면서 확실히 이 윌리안이 잠깐 들어왔었지만 천안의 공격이 좀 살아나는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뭐 라마스나 퉁가라 같은 선수들이 이 윌리안이 들어오면서 살아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조금 고무적이긴 하지만 김포가 홈에서의 경기고 홈에서의 첫 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분위기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또 경기적인 부분들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긴 해서 저는 그래도 김포가 꾸역승이라도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봤습니다. 김포의 단통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이변을 바라보시는 분은 무승부보다는 아예 천안 쪽을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윌리안이 들어오면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좀 이번 경기에서는 더 많은 시간을 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천안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파주 대 성남인데 성남이 정배당을 받았죠.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파주의 승을 봅니다. 그러한 부분은 일단 성남의 박수빈 선수가 주장인데 이제 정견중 감독이 경질이 되고 나서 선수단 내부적으로도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단장을 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감독이 되고 또 지금 해체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성남의 팬덤이 있기 때문에 뭐 해체될 가능성은 조금 적긴 하지만 사실 지원 자체도 적고 이런 상황에서 선수들의 신임을 받고 있던 정견중 감독을 이 경질을 시켰고 또 이 주장인 박수빈 선수는 제주 이적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성남의 이 선수단적인 분위기도 좋진 않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지난 경기 때 감독이 경질되고 나서 승리하긴 했지만 사실 그러한 부분을 이 파주전에서도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파주가 만만한 팀이 아니에요. 보라바스토는 확실히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한방은 분명히 있는 선수고요. 또 이 측면에서의 이준석의 한방도 있기 때문에 저는 파주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다. 지금의 성남의 분위기라면 저는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주의 단통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목배와 포르투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